정말 어묵하면은 뭐 배동석이도 그렇고 네. 아이들도 네. 또 어르신들도 다 추억의 또 반찬거리였잖아요. 네, 추억의 반찬거리기도 하고 사실은 집안 냉장고에 어느 구석에 항상 또 있는 재료이기도 해요. 일단은 이게 한번 튀겨서 냉동이 되거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쓰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대로 데치셔도 되고요. 지금 물이 끓는 동안 저는 썰어서 데쳐도 되거든요. 제가 한번 썰어서 그럼 데쳐볼게요. 그냥 볶는 게 아니고 또 손질을 해서.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기름기 같은 것도 빠지고요. 그러네요. 네, 조금 더 뭐랄까 깔끔하게 기름기를 싹 빼니까 깔끔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이제 어묵 공장이 있어서 아, 아르바이트 진짜요? 하잖아요. 이렇게 네. 가서 좀 도와주면 네. 한 바가지 줬어요. 어묵을. 일 싹으로, 일 하신 그렇죠. 싹으로. 그때는 뭐 학생들이라 네, 뭐 네, 돈 네.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네. 하여튼 그러셨구나. 어묵 정말 물리도록 먹었네요. 네. 그래도 덮밥은 안 드셔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재료는 자, 담아놓고요. 준비해주고요. 네, 네. 이렇게 담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 재료들을 좀 썰을 건데요. 근데 버섯인데. 네, 버섯인데 버섯은 좀 떼어서 좀 담아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이건 애느타리라고 해서요. 애느타리? 느타리 버섯이에요. 이렇게 좀 적당히 뜯으면 되나요? 네, 적당히 뜯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팽이버섯처럼 이렇게 자르면 되나요? 대충? 네, 그러게? 그렇게 해서 쪼개주시면 되고요. 이런 건 너무 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반 정도 더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고추를 좀 이용해서 넣을 건데요. 고추도 고추는 이렇게 매운 건가요? 그냥 아니에요. 고추? 오이고추나 풋고추 같은 거 아, 여름에는 매운 걸로?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냉장고에 네. 한두 개씩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채 썰듯이 같이 덮밥에 올릴 거라 이것도 볶으면 아삭아삭하고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버섯은 부피가 많아 보여도 네. 막상 볶으면 수분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이 없어져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깻잎도 들어가고 네. 대파도 들어가고 양파도 네.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네.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 이것도 올려놓을까요? 네. 마늘은 이제 향을 내서 볶을 건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막 다지는 것보다 이렇게 으깨는 거 있죠. 아. 이렇게 으깨서 하면 향이 더 잘 나거든요. 깊은 향이 나요. 막 다져지는 것보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으깨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요건 나중에 밥 위에 이렇게 올려 먹으면 향긋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꼭지 부분만 좀 잘라내 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저도 깻잎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네. 저는 진짜 한국의 허브다 이럴 정도로 깻잎이 좋아요. 아, 정말 네. 금산에 가면 추부. 네, 지역을 추국 깻잎이 갔더니 유명하죠. 네. 정말 거기서 나오는 깻잎은 남다른 것 같았어요. 굉장히 향이 그 깻잎 뒷면이 좀 불구스름하고요. 네. 그다음에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물이 끓으니까 어묵을 먼저 데쳐가지고 올게요. 네. 같이 가시죠. 네, 같이 오시고 자 물이 이렇게 끓고 있으면요. 여기다가 어묵을 그냥 넣으면 어묵도 건질 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채를 먼저 넣고요. 어묵을 넣어주세요. 빵에다가 네. 집어넣고. 그러면 건질 때 막만 싹 건져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하는 게 이제 요리사들은 좀 그렇게 쉽게 해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작은 게 이제 요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건질 거니까 그 밑에 걸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만 가볍게 기름기를 빼주시면 돼요. 기름기를 빼면 더 담백하겠네요. 그럼요. 네. 이제 여기 기름기가 싹 빠지니까 싹 빠져서.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또 중요한 게 양념장이잖아요. 양념장이죠. 덮밥이니까. 네, 덮밥이니까. 네. 요거는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네. 다시마 우린물 한 번에 처음에 다 넣으면 막 섞을 때 불편하니까 근데 국이나 찌개 끓일 때도 다시마 우린물에 끓이면 네.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마에서는 감칠맛이 있어요. 그래서 국이나 찌개 끓이실 때 된장찌개도 사실은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어서 아니면 다시마 한 장 넣어서 심지어 밥할 때도 다시마 한 장 넣어서 하면 오, 진짜 밥이 찰기가 지고 건강에도 그거 좋거든요. 봤어요. 네, 다시마밥. 맛집의 비결을 봤더니 김밥집에 네, 요거하고 네, 우엉인가? 맞아요. 네, 그거를 우려서 밥을 해서 맞아요. 김밥을 만드는데 되게 유명한 집이 있죠. 그 집이 아주 대박 났더라고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올리고당. 보통 그냥 갖고 있는 거 다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하얀 거 전분가루예요. 감자 전분. 보통 이제 덮밥이니까 걸쭉한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전분물 하세요. 그러면은 이걸 또 물에다 개해서 또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시고요. 이렇게 양념을 할 때 약간 넣어주시면 따로 하지 않아도
이게 한 반 티스푼 정도 되거든요. 응고되겠네 그러면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야, 국물이 뭉치고, 걸쭉해지죠. 네. 전분을 집어넣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 국물이랑 같이 해서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두면 돼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묽어 보이지만 네. 이제 전분 가루가 있어서 볶다 보면은 국물이 그렇게 묽지 않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전분물 따로 쓰는 거 되게 비율 맞추기나 그리고 금방 해놔도 가라앉고 이래서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전분 가루를 아예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고 그 대신 넣을 때는 밑에를 충분히 저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밑에를 네. 가라앉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이걸 이제 볶으러 가볼게요. 그러면 모든 재료를 프라이팬 네. 쪽으로 네. 가져가겠습니다. 네. 향신채만 먼저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넣고 향기 나는 거 네. 마늘, 양파, 대파. 네. 이런 향신채는 사실은 정말 이렇게 살짝 볶아서 쓰시는 게 정말 맛내기에 좋거든요. 자, 이러면은 마늘 기름, 대파 기름, 그렇죠. 양파 기름이 나와서 네네. 더 고소해지겠죠. 향이 풍미가 좋아져요. 네. 풍미가 좋아져요. 오, 네, 요렇게 이제 맛있는 냄새 나요. 이거 갈수록 맛있는 향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고 지금은 덮밥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이따가 식감이 그래요? 약간 살아있어도 네. 되니까 여기에다가 네. 저 데친 어묵하고요. 네. 버섯하고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볼까요? 네, 부어주셔도 돼요. 볼게요. 그다음에 자, 버섯. 버섯만 다 넣을까요? 버섯까지만. 네. 네. 이렇게 해서 고추기름 있죠? 고추기름. 네, 고추기름에다 먼저 볶아줄게요. 자, 볼까요? 이게, 네, 부어주세요. 불러주세요. 이게 매운 어묵볶음이잖아요. 네. 이 고추기름이 얼큰한 맛을 내는 데는 진짜 최고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같이 볶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혹시 잘못 볶으면 태워버리면 이제 쓴맛이 강해져요. 아, 고춧가루를 집어넣으면.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이 온도를 아니까 고춧가루를 넣어서 바로 하는데 이제 보통 초보분들이나 익숙치 않은 분들은 태워버리면 맛이 없어지니까 고추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고추기름을 네, 사용하자.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을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양념장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자글자글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하여튼 매운 거는 빨가면 정말 식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매운 음식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요. 뭐 저희는 뭐 매운 닭발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네. 네. 국물 닭발, 매운 거. 아까 거기 썰어놓은 이제 네. 고추는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이 이때쯤에 넣어주시면 돼요. 잘 네. 볶아졌거든요. 그리고 국물이 조금 걸쭉해졌죠. 오, 그러네요. 아무래도. 전분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네. 해주시면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와, 느낌이요. 네. 여기다 떡만 넣으면 떡볶이에요. 그쵸. 여기다 떡 넣으면 맛있게 먹을 수도 있죠. 떡만 넣으면 떡볶이에요. 네, 아주 응용에는 천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통깨랑 참기름. 참기름. 네. 그리고 간은 이제 먹어보고. 먹어보면서? 네. 싱거우면. 그 소금 간으로 하나요? 간장 간으로 하나요? 이럴 때는 깔끔하게 소금으로 하셔도 돼요. 오, 그래요? 네. 이제 간장을 넣으면 이제 색깔이 너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요. 네. 검정색이 네.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지금 모양새는요. 네. 이 안에 어묵이 들어가서 그렇지. 네. 오징어 덮밥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쵸? 네. 오징어 대신 그렇죠. 어묵이 들어간 네, 거죠? 네, 네. 네. 여기 맛있는 버섯, 채소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요령도 한 반 정도만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시면 이제 조절하면서 비벼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국물이 확실히 걸쭉한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농도만 되면 밥 비벼 먹기 굉장히 좋거든요. 활용 점점은? 네, 마무리 아까 우리가 네, 깻잎 깻잎. 썰어놓은 거 깻잎. 이걸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오, 다 집어넣는 꽃처럼. 아, 저는 좋아해서 저도 이렇게, 좋아하죠.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아, 냄새 좋고요. 네. 군침 돌고요. 네. 자, 정말 매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매콤 어묵덮밥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네, 다음에는 콩나물 냉국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럴까요? 네, 콩나물이 주 재료니까 콩나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먼저 좀 썰어 줄게요. 콩나물은 사실은 딱히 이런
맛이 이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잖아요. 제가 할 때나 또 콩나물국은 네. 시원했었어요. 시원하죠. 네. 해줄 근데 때마다 거의 저는 뭐 사발로 그냥 들이키듯이 먹으니까. 맞아요. 네. 이걸 잘 끓여야지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데 네. 사실은 따뜻하게만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름엔 정말 시원하게 드시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콩나물하고 양파는 여기다가 준비해주고요. 네, 여기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 육수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이런 국물을 우리는 이런 포? 팩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요. 마늘은 이렇게 으깨 주시는 게 좋아요. 가까이 넣고. 그래야지 국물 내는 데는 훨씬 좋으니까요. 다진 마늘보다는 저는 훨씬 향이 깊게 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다 담아주시면 돼요. 요거 다시마 좀 넉넉하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도. 표고버섯. 네. 그 다음에 멸치. 네. 근데 요리하던 표고버섯에 국물 내는 거는 네.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건 청양고추인데요. 청양고추도 이렇게 해서 그냥 뚝뚝 썰어서 같이 넣어서 국물 맛을 시원하게 낼게요. 그리고 마늘. 그다음에 여기다가 재밌는 게 저는 새우젓 있죠. 오, 새우젓도 여기다 같이 넣을게요. 그래요? 네. 국물이 있어서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네, 여기 이제 살짝 얹어 놓으면 되거든요. 얹어 놓으면? 네.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거를 이제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묶어서 요걸로 해야지만 국물이 좀 맑게 나오니까요. 그냥 만약에 집에 이렇게 쇠 스텐이나 이런 걸로 된 망이 있다, 국물 팩이 있다, 그러면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걸 익히러 가볼게요. 자, 오늘 주재료 이제 네. 콩나물을 익히러 왔습니다. 네, 지금처럼 우리가 국물을 쓸 때는 국물을 팔팔 끓일 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안 하시면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혹시 비린내가 콩나물 비린내 걱정된다. 그러실 때는 여기다가 이제 물이 끓고 오르니까 기름 있죠. 기름, 식용유, 포도씨유 이런 거를 네. 살짝만 둘러주시고 데치거나 삶아보세요. 그러면 그러면요? 비린내가 안 나요. 아. 네, 이게 또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물이 이제 끓어오르면 기름의 고소함이 비린내를 잡아주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그럼 여기다가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름을 둘렀기 때문에 비린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뚜껑을 닫고 한 2분 정도만 삶아주세요. 2분 정도 2분 지나서 정도? 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그때 양파도 그냥 같이 한 번 더 넣고 네, 이제 콩나물이 이렇게 한 2분 정도 끓어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때 마늘도 아니죠, 양파죠. 양파를 넣어서 양파도 한 같이 1분 정도만 해서 3분 정도만 데쳐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1분 정도만 잠깐. 콩나물이 아삭하게 식감을 살리고 싶으면 얼른 건져서 찬물에 얼른 담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분이 다 됐으면 건져볼게요. 찬물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런 걸 잘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제가 이특 씨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거 잘 못해주시면. 우리 이특이 씨가 정말 센스가 백단이에요, 백단. 그래요? 네, 정말 잘하거든요. 어떨 때는 요리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보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잘해서 딱 뭐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딱 준비해주고 아주 센스가 만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얼른 네. 얼음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얼음물에다가 바로 식혀주세요. 그래야지 아삭한 식감을 바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뜨거웠다가 네. 찬물에 들어가면은 네. 이게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이게 갑자기 탁 네. 수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네. 네. 왜 면도 국수 같은 것도 국수 그렇잖아요. 같은 것도 네, 이렇게 삶아서 바로 찬물에 탁 담궈야 그러면은 이제 탱글탱글해지잖아요. 탱글탱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걸 건져 주시면 돼요. 저 옆에 이제 건져 놓은 게 있거든요.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콩나물 데치물이 있었잖아요. 네. 요 국물은 버리지 말고 요걸 육수를 바로 쓸 거예요. 아, 네. 콩나물 데친물은 버리지 네. 않고 네. 이걸로
육수로 쓴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 콩나물에서도 어쨌든 맛있는 맛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음. 네. 재료 다 넣으신 거. 네. 요거를 넣고 15분 정도 팔팔 끓여주시면 아니 돼요. 이거를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국물을 그냥 바로. 그쵸. 네. 요거 국물을 아껴서 네. 요 콩나물 맛도 시원한 맛을 다 살려서 쓰는 거. 아, 이걸 콩나물을 끓인 물로 하면은 더 시원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의 요리 쿡 포인트입니다. 콩나물 데친물을 이용해서 밑국물을 만들면은 이 시원한 맛이 살아난답니다. 네. 여러분 쿡 포인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미리 끓여서 좀 식혀놨거든요. 네. 요거 식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네. 요렇게. 아, 이 콩나물 네. 냉국 하나 해주는 것도 네. 이렇게 복잡했었네요. 그럼요. 쉬운 건 없고요. 사실 이렇게 단순한 재료일수록 맛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네요. 콩나물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 사실은 어떤 그런 깊은 맛이 있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콩나물 데칠 때 소금을 넣으셨으면 소금을 안 넣어도 되고요. 네. 만약에 콩나물 데칠 때 소금을 넣지 않으셨으면 차게 식힌 다음에 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뜨거울 때 간을 하면 사실은 간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짜져요. 그래서 너무 그렇구나. 뜨거울 때는 간을 보시는 게 안 좋고 그러려면은 조금 싱겁게 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차게 식혀놓은 콩나물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홍고추 동동, 저희가 청양고추까지 넣어서 아마 드시면 진짜 개운하실 거예요. 쪽파만 이렇게 띄워주시면 여름에 정말 국물 없이 식사하시는 분들, 국물 없으면 못 드시는 분들 네. 위해서는 이렇게 놓으시면 국물 맛이 정말 최고예요. 콩나물국이 정말 끓이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맛있게 잘 정말 됐어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콩나물이라는 재료가 네. 쉽지 않은 재료예요. 맛을 내기는 쉽지 않은 재료.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정말 맛있게 된 것 같아요. 깔끔하고 시원한 콩나물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후!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여름철 입맛 돋우는 콩나물 냉국,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콩나물 데친 물을 이용해 밑국물을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국물이 훨씬 시원해진다는 사실.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 콩나물 냉국으로 맛있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